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영상 42기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호라고. 네, 저는 이제 공대에 재학 중이기는 한데 주변 동기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공학 이외의 분야에 어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폭넓고 균형 있게 좀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어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범위까지 도달을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시라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실지,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기가 학생 시기에 막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른이 돼서도 쭉 공부를 하면서 어떤 깊은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답변하기 조금 낯간지러운데요. 저는 대학 시절 대학 생활을 좀 잘 못했어요. 되게 속된 표현으로 찌질하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대학을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굉장히 겉돌았고 바깥으로만 돌고 수업은 가끔 시간 나면 갈 정도로 그런 쪽으로 안 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첫날부터 야, 이거 그래도 뭔가 동물학과에 들어왔는데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뭔지는 조금 해보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이제 뭔가 한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겨우 시작을 한 사람이라서요. 전 사실 이 질문에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느냐 좀 걱정은 됩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전공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역설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에 경험 중에 쓸모없는 경험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됐는데요. 어느 한 개인이 답을 찾거나 어느 한 분야가 답을 찾는 시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갔습니다. 직업을 6, 7번 바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종을 6, 7번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학은 지금 우리 대학의 구조는 첫 직장만 챙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도로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대학은 확실하게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직장만 얻어주고 그 다음부터 책임 안 지는 지금 구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스스로 그걸 이제 지금 현 구도에서는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죠. 가능하면 폭넓게. 저 대학문을 나서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가. 이 사탑 안에 있을 때는 사실상 나만 노력을 하면 어디나 다 남의 과에 가서 기웃거리는 걸 누가 말합니까? 기웃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사연을 뽑기보다는 워낙 많은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그걸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만든 건데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위에부터 교수님 직접 떼주시면 제가 읽어도 됩니까? 예. 야, 이거 힘들다. 네. 제가 테이프를 비싼 걸 사가지고. 네. 교수님은 대학 시절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으셨고 극복하신 방법에 대해서. 예,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은 생활하기 이렇게 그래도 한가닥 하는 학문이 됐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성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물학과를 가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다닌 동물학과는 진짜로 안 되는 사람들만 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비참했느냐 하면 미팅을 못 갑니다. 그 미팅을 가서 그 여학생이랑 마주 앉았는데 어느 과세요? 동물학과. 동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저도 사실은 제가 극복을 한 건지 저한테 극복할 기회가 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는 제 앞에서 저의 미래를 어떤 분이 보여주셨어요. 지하실 실험실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시험관을 닦고 있는데 미국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편지를 한 장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국에 가면 네가 내 조수를 해준단다. 이제 어느 교수님이 이 미국 교수님이 한국 간다 그러니까 한국 가서 서울대학에 가서 이놈을 찾으면 이놈이 조수를 해줄 거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을 그분의 조수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하루살이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그러면 일단 우스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일주일 모시고 다니면서 저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인데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차 몰고 가다가 차 세우고 개울물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가셔서 돌들 주고 거기서 유충 잡아갖고 놓고 고충망으로 잡고 그거는 직업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엔 그냥 그 길로 그분이 이렇게 하면 네가 된다. 그래서 유학가는 준비하고 그냥 가서 어떻게 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극복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온 거네요. 예. 예. 교수님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인생의 실제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에 대한 얘기 그럼 한마디 할게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대학 마음에 안 듭니다. 여전히 고등학교의 연장처럼 보이고요. 취직하려고 취직 준비를 하고 계시고 대학은 평생 내가 살 어떤 그런 양식 내지는 그 지식을 얻는 그런 방법론을 익히고 이런 곳이어야 될 텐데 대학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배워야겠다 하는 걸 스스로 터득하고 그걸 정말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그런 대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대학이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일단 답을 하고 또 이 문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하셨던 방황 중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십시오. 제가 중고등학교에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강연의 제목이 언제나 아름다운 방황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방황이 아니라 내가 기획해서 내가 아름답게 하는 방황.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게 다 그랬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방황은 이런 방황입니다.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방황이 아니고요. 찾아다니는 방황입니다. 내가 하는 적극적인 방황입니다. 째보고 뒤져보고 엎어보고 물어보고 책 읽어보고 그런 일 하는 사람 찾아가보고 내가 한번 살아보는 인생인데 그냥 남들이 이렇게 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재미없잖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눈앞에 놀고 먹는 미국 교수를 발견한 거죠. 저건데 그 개울물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직업이래요. 그건 저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 산중턱에 저택이 있고 밤에는 그 거실에서 그 시내 야경이 내려다보인대요. 나중에 미국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정말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앉더래요. 그랬더니 무릎을 이렇게 꿇고 선생님처럼만 되면, 정확하게 선생님처럼만 되면 저는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살 수 있냐고 막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와라, 토플 시험 보는 거 뭐 한 장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고대에 그냥 했어요. 대학에서 이제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뚜렷한 색깔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자기 인생인데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학 때 나 자신을 찾지 못하면 과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 반드시 언젠가는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그 성적에 따라서 아마도 왔겠죠. 어느 과를. 그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지 저는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대학 때 바로잡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가 전과를 하라든가 아니면 다시 시험 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전공하고 있는 거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연계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학문을 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지만 약간 늦었지만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걸 그냥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다시 하라 그래도 똑같이 또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만 지금 그냥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남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일이 인류를 구할지, 이 일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지 그런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대학의 문을 나가기 전에 내 인생 설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하신다. 그 후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청강이나 독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직접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진로 탐색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을 가지천할 수는 있었지만 확 와닿아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 목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새로운 목표를 잡으셨고 혹은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시면은 그런 부담감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간단히만 답하겠습니다. 더 하셔야 돼요. 뭐 이제 한 학기 정도 해보셨는데 안 보인다고 벌써 초조해하실 거 없고요. 이게 과학자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냥 엄청나게 넓은 직선 길이 제 눈앞에 쭉 하고 열리더라고요. 방황하면서 뭔가 목표를 찾아가려고. 근데 그 목표도 계속 조금씩 변하잖아요. 하나로 딱 그러면 그건 좀 대단한 거고 자꾸 변하는데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찾다 보면 어느 날인가 굉장히 넓은 길이 그냥 눈앞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달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제가 제 동료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길이 제 눈에 너무 또렷이 보이니까
뭐 달리다 보니까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예.